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우리 수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동물들 중 가장 불쌍했던 동물은 무슨 동물인가요? 저는 매였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책에서 매는 오늘 야생에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자취인 매를 보고 잘못 보호하고 있었다가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너무 싶었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그런 걸 갖고 특별히, 생각해 보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동물 하나가 불쌍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야생 동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 구조될 상황이라면, 다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네, 뭘 하나를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야생동물을 구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거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야생동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봐도 그게 야생동물인지 무슨 동물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구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뭐 야생동물을 구조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아가지고 일단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 무서워서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생동물은 아니고 한번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뭐야 그 환풍기 그쪽 구멍에 빠져가지고 새끼 고양이들이 있어서 그때 119 연락해가지고 원래 119가 그거 해주는 거 아닌데 와서 특별히 해준다고 해가지고 야 119들이 그 새끼 고양이들을 구출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신고한 적은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야? 야생동물 딱 어 야생동물의 구조되는 거 그런 거 좀 여러 동물들이 설명해 주는 거 아닐까요? 음,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이제 구출한 실제 있었던 그런 주-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읽으면서 평소에 승훈이었던 건 상식? 뭐 이런 것과 좀 달랐던 부분들이 좀 있어? 아니면 어땠어? 저는 살짝 그런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새로 음, 알게 된 건 많은데 음, 딱히 달랐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새로 알게 된 거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 저요? 전 음, 이제 여기 뭐 매 그런 거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동물 같은 거를 구조하면은 그냥 근처 동물병원에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음, 야생동물 구조센터라고 다른 게 있는 거 알았어요. 음.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진짜 그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동물병원이 아니라 동물 구조에도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이했고 그 어린 새끼 동물을 구조했을 때 그 새끼 동물들을 잘 대해주고 잘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승훈아?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도 이제 어, 동물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제대로 이제 그 보호를 해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어? 왜 새끼 동물들에게 우리가 잘해주면 안 되는지? 그 사람 손 타면은 음, 어미가 버린다고 하지 않나요? 음. 자, 61쪽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61쪽에 구조한 새끼동물을 보호하면서 반려동물을 다루듯 과도하게 애정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이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좋은 거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 새끼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각인이 되어버리면 훗날 야생에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음. 자, 그렇다면 지금 어 여기서 지금 각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각인이 뭐야? 이제 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 살짝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야? 그럼 사람 돌보면 야생에서는 되잖아. 이제, 어. 야생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야생에서는 동물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사람 손에서는 이제 밥도 그냥 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음. 자,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 야생동물 구조의 제1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야생동물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과의 접촉을 어, 줄이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상태? 어. 자, 제일 좋은 상태는 야생동물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 야생. 야생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런데 사람이 잘 대해주면, 반려동물 다듯이 애정을 너무 쏟아주면, 어, 첫 번째로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네. 두 번째로는 나중에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적응해서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야생성을 잃어버려서 자립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네. 세 번째로는 야생동물로 돌아갔는데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뭐야 피하거나 겁내되는데 사람을 보고도 겁내지 않아 할 수가 있는 거지. 음.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약간 사냥꾼이나 살짝, 음, 그, 포획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그렇지. 바로 그 점이지.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고, 뭐, 그렇다면 뭐, 문제가 좀 덜하겠는데, 사람들 중에 이른바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포획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근데 겁 없이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에 야생동물의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야생동물이 되도록이면, 사람 손을 타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새로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잘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55쪽에 보면 제목이 봄과 새끼동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네. 자 부제가 뭐야? 구조가 아니라 납치랍니다. 구조가 아니라 납치랍니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구조해 주는데 왜 납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음, 음, 구, 구조를 자기는 한답시고 이제 음, 구조를 일단 집으로 데리고 오니까 그거는 이제 원래 야생에서 있어야 되는데 음. 그거는 이제 다른 환경에 계속 있게 하는 거라서 자, 56쪽 네. 두 번째 문단이나 57쪽 첫 번째 문단 읽어보면 음, 야생동물의 존엄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비교적 새끼동물의 존엄 원인은 단순한 편입니다. 대부분 어미를 잃은 채 미아가 되어 정그러니 있다가 사람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늘 놓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승훈이가 속으로 읽어보고 50쪽 읽어보고 아까 왜 네. 구조가 아니라 납치라고 하는지 납치가 될 수도 있는지 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승훈이 말로 바꿔 설명해 보라고 57쪽도 읽어보고 음, 발견되기 직전까지 오늘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그때만 이제 어미가 안 보여서,
그때만 이제 어미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음, 데리고 가면은 어미와 그 걔네가 계속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찾더라도 근처에 어미가 있는지 어, 보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럼 결국은 가장 그 새끼 야생 동물에게 가장 좋은 건 뭐라는 거야? 특히 야생동물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어? 야생 새끼 동물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야? 야생에서 어미랑 같이 있는 상태? 야생이랑 그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야. 근데 그 야생 새끼 동물이 혼자 있다고 그냥 그거를 데려와 버리면 결국은 그 어미하고 이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그 주변에 있을 어떤 그런 가능성을 우선 살펴서 이게 정말 길을 잃은 미아의 상태인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를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도움을 줘야지 무턱대고 도움을 줘서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납치하는 꼴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 이 책의 시각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야생 동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주는 일,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 좋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더 진화된 단계에 있다는 거야.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장애인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허락을 받고 이제 저도 될까요? 물어본 다음에 장애인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장애인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나와서 장애인을 내 맘대로 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그리고 뭐 한 거? 필요한 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된다는 거야? 그 장애인 중심이 된다. 장애인 좀 여기도 마찬가지지. 내가 보호해 주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근데 그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장애인. 야생 아니 그 동물 중심. 동물 동물. 야생 동물의 중심이 돼서 야생 동물에게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건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어, 사실은 그러고 보면 선생님도 좀 반성을 해야 돼. 어떤 점을 반성해야 될까?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음, 선생님이 어, 이제 딱 원한다고 이제 발표를 시키거나 그런 거. 음. 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학생들 너희들 다 도움되라고. 너희들이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다 너희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물음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부모와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지. 자식을 위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그것들이 자식을 위하는 건가? 그 점에서 부모 중심이 돼야 되는가? 선생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자녀나 학생 중심이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것들을 확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응? 저는 응, 저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자, 근데 현실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또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 선생님 해? 아니요? 왜 안 아니요? 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자식을 위한다 그러고 학생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제 너무 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잘못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 야생동물과 관련되어서도 그러한 것들은 장애인이나 야생동물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그런 논리를? 역으로 그러면? 근데 야생동물은 음. 이제 잘못된 길을 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음.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런 야생동물과 구조 그 일을 아까 장애인과 장애를 돕는 사람들 또는 자식과 부모,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으로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는 사고들은 좋은 사고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또 하나 경계해 봐야 될 것들은 과연 그것들이 같은 케이스냐, 동일한 케이스로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들은 또 사안이 좀 다른 것이냐, 다른 기준, 다른 잣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됐니? 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네. 어쨌든 여기서 야생동물 구조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책 27쪽 보겠습니다. 자, 책 27쪽에서 선생님이 좀 새로웠어. 제비가 왜 사람 거주지에 함께 살아가는지. 어? 사실은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사람 가까이 지내려고 그래. 사람을 피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그래. 근데 제비는 사람이 사는 처마 밑에, 집 처마 밑에 와서 둥지를 진다는 거지. 제비 둥지를. 되게 특이한 그런 케이스잖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책에서는? 왜 그런다는 거야? 음, 제비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는 특성이 있어서, 음. 그러면 제비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야? 다른 저기들은 없고? 다른 동물들은 믿음, 없고? 어. 믿음, 자, 믿음이라, 믿음, 사람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그럼 뭐보다 적냐는 얘기지. 28쪽에. 28쪽까지 읽어보면 지금 승훈이가 이제 절반 정도만 얘기했어. 나머지 절반 한꺼번에 어, 얘기해야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더 나아가 사람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보다 더 위험한 다른 천적의 접근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뭔 실제로 말이야? 음, 음,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은 그 음,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천적들을 보호하는 천적들을 쫓아준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비의 천적일 텐데, 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뱀이 막 나타나고 그럴 가능성이 뭐하다는 거야? 적다.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뱀보다는 사람이 더 차라리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야, 제비가. 사람들 중에도 제비를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쨌든 사람들 주변에 사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어떤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어. 그 외에 또 어떤 이유를 들고 있어? 주변 농경지가 있는 시골에서는 이제 제비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살기 좋아요. 그 사람 사는 곳에 결국은 뭐 농경지에 있도 사람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거니까 그런 곳에 제비의 먹잇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제비들 입장에서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 승훈이 제비를 흔하게 봐? 아니면 제비를 잘 본 적이 별로 없어? 저는 가끔 봐요. 가끔 봐? 제비를? 네. 어디서? 저 길에서 봐요. 어? 길에서 가끔 보여요. 길에 가끔 제비가 보여. 이거 좋은 네. 동네 사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보면 늘 봄에 제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좀 이렇게 흔하게 봤던 것 같아. 근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은 제비를 그렇게 흔하게 못 보고, 제비집 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가지고, 제비집을 보게 되면은, 야, 그 신기해갖고 사진 찍어. 여기 제비집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왜 제비집이 이렇게 없고, 제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음, 요즘 농사를 짓는 데가 줄어들고, 응? 뭐라고? 요즘 농사를 짓는 데가 응, 줄어들고, 그리고 처마가 있어야지 집 짓기 좋은데, 이제 응, 네모난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응.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거 환경이 과거에는 주택, 그 지붕이 있는 어떤 그런 집이기 때문에 처마 밑에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나 이러한 건물, 수익적인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제비집을 지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또 뭐가 문제래? 무릉덩이와 습지는 이제 아스팔트와 응, 시멘트로 뒤집혔어. 응. 네, 그래서 제비가 집을 지으려면, 둥지를 지으려면 진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그것들이 이겨서 집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요즘은 다 도시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나 뭐 이런 걸 다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걸 다 포장을 해버리잖아. 그 흙이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비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제비의 삶의 여건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나빠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비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라는 말 들어봤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뭐 이런 말. 아니면 뭐 가을이 되면 제비가 이제 철새잖아. 여름 철새. 우리나라에 봄에 네, 왔다가 가을에 가잖아. 그래서 뭐 네. 강남으로 떠난다고 그러거든. 그 강남 갔던 제비가 봄에 돌아온다고. 못 들어봤으구나. 못 들어봤어. 어.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라고 그래. 근데 그 강남이 어딜 말해? 응? 강남. 강남을 뭐라고 하냐고요? 강남이 어딜 말하냐고. 강 아래 아니에요? 강 뭐라, 남쪽. 어? 강의 남쪽 아니에요? 너 강남 어딘지 몰라? 서울이요?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강남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때의 강남은 서울 한강 이남이 아니라 중국에 보면 양쯔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양쯔강. 여기 네, 지금 이게 양쯔강 줄기거든? 양쯔강? 이게 보여? 지금 선 공 네, 보여? 네, 요게 양쯔강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지도를 좀 줄여보면 여기 상하이보다 더 남쪽에 여기가 양쯔강.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이잖아. 우리 제주도보다도 더 아래. 더 아래가 이 양쯔강인데 이쪽 이남 이쪽이 여기 이쪽 이남이니까 뭐 여기 뭐 후난성 여기 광동성 뭐 이런 곳이야. 그리고 여기가 하이난성 여기 대만 타이완 어, 대만 그러니까 이쪽 어떤 곳이야? 날씨가 좀 더운데? 날씨가 어떤 곳이라고? 더운데? 더운 곳이야. 더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에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쪽으로 가서 겨울을 나고 다시 이제 봄이 되면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강남이라는 부분들이 양쯔강 이남이고 그래서 그 강남이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 이 강남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여기 서울에 보면 이게 한강이잖아. 지금 이 파란 물줄기 보여? 네, 이 서울을 이제 동서로 이렇게 해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게 한강인데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를 강북이라 부르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강남이라 불러. 사실 강남은 예전에는 서울이 아니었어. 한양이 아니었어. 원래 그 한양은 여기 서울 여기 사대문안 여기 사대문 안만 원래 그 한양 서울이었고 여기는 그냥 논밭이었었는데 이제 서울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여기 강남이 지금은 더 이제 중심지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강남 하면서 이 서울 강남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아까 그 속담에서는 그 강남이 여기가 아니라 말했던 여기 양쯔강 이남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리 42, 43쪽. 이 책 저자는 42쪽에 보면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것과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다른 잣대를 제시하고 있거든? 어떤 잣대를 제시하고 있어?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것과 반려동물이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32, 33쪽 맞나요? 42쪽.
야생에서 살아가는 들개나 길고양이에게 공격당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음, 왜냐면은 그들은 생존이면 사냥이었기 때문인데, 음, 근데 사람이 기르는 반려묘에게도, 반려묘, 반려견이 이제, 음, 공격하는 거는 음, 그냥 놀이라서 이제, 음, 그거는 이제 좀 하면 안 된다? 음. 이게 저자의 주장이거든? 어때? 네. 승훈이가 보기에 동의가 돼? 아니면 뭐 말이 안 돼? 음, 그래도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점? 아니, 근데 솔직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을 공격하면 그 야생동물을 어떻게 내쫓고 막 혼내잖아. 근데 반려동물이 야생동물을 저기 하면은, 아유, 반려동물이 기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통? 그리고 최소한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거나 반려동물이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거나 둘 다 안 돼. 라고 하거나 둘 다 괜찮아. 라고 해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저자는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거는 뭐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해된다. 근데 반려동물이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것은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반려동물 주인이 아주 책임져야 된다. 잘못된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불공평한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그래도 야생동물은 이제, 오늘 좀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응, 사냥을 해가지고 뭘 먹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이제 이제 길러지는 걔네들은 응,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의미 없는 사냥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지. 야생동물은 생존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반면 반려동물은 굳이 야생동물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재미로 장난을 하는 거 아니냐. 재미로 장난으로 이렇게 남을 공격하게 내버려 두는 것들은 안 되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물건 훔치는 거 하고, 좀 부자가, 재미삼아 물건 훔치는 거, 같은 벌을 받아야 돼? 다른 벌을 받아야 돼? 다른 벌이요. 다른 벌? 왜? 부자는 어차피 돈이 많은데 장난으로 훔치는 건데 이제 음, 살짝 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음, 네, 그러니까 살짝 봐줘도 된다. 살짝 그런 음. 느낌이 있죠. 그렇지.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훔쳤다는 행위, 그 자체를 놓고, 그 행위만을 놓고 똑같이 벌을 줘야 되지.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누군가를 보고, 벌 줘서는 안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나? 벌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행위를 그 행위 자체가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보고서 도둑질 했으니까 네. 그냥 둘 다 벌 받는다. 라는 것들이 더 맞지 않는 얘기야. 왜 그거를 누가 그 일을 저질렀냐를 따지는 것들은 불공평하지 않냐는 얘기야. 그런 반론을 펼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거야? 음, 그래도 똑같이 이제 잘못한 약간 거에서는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똑같은 벌을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면. 근데 의도가 살짝 다르니까 저는 음. 다른 벌을 줘야 된다고. 그렇지.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현실은 오히려 부자들이 장난으로 도둑질해서도 부자들은 오히려 용서해줘.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도둑질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벌을 주던 그런 때도 있었지,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전 유죄란 말 혹시 들어봤어? 네. 무슨 뜻이야? 어, 돈이, 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처벌을 많이 안 받고,
돈이 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을 많이 받는다. 유전무죄.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고 무전유죄, 돈 없는 사람만 처벌받더라. 라는 어, 어떤 그러한 현재 민주주의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만연했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유전무죄가 되는 이유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변호사 엄청 그 비싼 몸값에 변호사를 사서 그 변호사들의 어떤 그런 실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데 비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법률 지식도 없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런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안 되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오히려 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동물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동물 이야기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견주어 보는 어떤 그러한 분들에서 독서를 좀 더 이렇게 확장적으로 할 수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8쪽 보겠습니다. 78쪽이요. 네, 자, 78쪽 읽으면서 좀 선생님은 좀 불편했거든. 마음이. 왜 쌤이 네. 78쪽을 읽으면서 쌤 마음이 불편했을까? 음, 자동차나 도로 경계석, 벽, 그리고 추정, 집 음, 같은 건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고생을 한다? 음. 어때? 승훈이는 그 대목 읽으면서 어땠어? 저요? 음. 너무 슬퍼요. 슬펐어. 그러면 그 야생동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편리나 이익을 포기해야 돼? 음, 진짜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럴 필요가 있다. 왜? 네. 사람들이 편하려고 이제 음, 너무 그렇게 이제, 사람들만 음. 편하려고 한, 음, 사람들만 자, 좀 편하려고 어, 야생동물을 배려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음. 승훈이는, 인류가 만물의 영장, 세상 만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만물의 영장이다. 또, 이 지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마음껏 개발하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도 그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지면 사람들 삶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자. 뭐 개발하는 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세상을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람들이 더 좋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제1의 원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그래도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음, 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못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환경 오염이 되면 동물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살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짝 생각하는 마음도 조금 있긴 한 거 음. 아닌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한때 이제 그 상당히 큰 그 논쟁이 벌였던 부분들이 옛날에 무슨 그 맹꽁이 뭐 이런 서식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식지 근처로 도로를 놔야 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가 돼. 그러니까 거기다 도로를 건설하지 말자는 거야. 우에 뺑 돌아서 가자는 거야.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그런데 그럼 맹꽁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돌아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러한 그 방법을 택해야 돼? 아니면 그냥 가장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비용이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그 길로 그냥 그 길을 내야 돼.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승훈이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럼 그래도 사람이 무조건 편한 것보단 살짝 좀 배려를 하면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드는 그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거를 승훈이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야? 네. 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동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런 점에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 승훈이처럼 이렇게 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과연 얼마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세 입장에서는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점에서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편하자고 설치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경계석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혹시나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동물들의 피해를 없애는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제안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쪽. 네. 보면서 또 좀 이렇게 뜻밖의 시각이 좀 있지 않았어?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과 좀 이렇게 다른 측면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어? 쌤 그랬었는데. 90쪽. 읽어보고 한번 이겨볼까, 승훈이가? 음, 이제 벌레 좀 안 좋은, 안 좋은 병? 응. 그런 거에 걸려도 이제 그것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드리지 말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왜? 음, 그것도 이제 동물을 이제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 되는데 왜 뭐라고? 구하지 않, 동물을 구할 수 있다면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전염병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는 조금 아까 뭐 감기 걸린 것 같다, 뭐 이렇게 옮겨서 감기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평소에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승훈이 입장이 뭐야? 태도가. 안 걸리는 게 좋다. 안 걸기 좋지. 감염병 안 좋은 거지. 자,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질병이나 전염병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 왜? 왜? 특정 개체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조절하며 어, 생태계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질병, 전염병으로, 이렇게 뭐야, 좀 죽으면, 쉽게 말해서 좀 죽으면, 개체수가 좀 줄어들면 생태계가 오히려 안정이 되더라. 그런 점에서, 괜찮은 거다, 의미 있는 거다. 실제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어. 어? 그 전염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생겨서 너무 인구가 많아질 때 그 인구 수를 좀 이게 적절하게 줄여주는 거다. 이게 전체로 해서 바람직하고 지구 환경에서 좋은 거다. 그러니 전염병 질병에 너무 이거를 뭐 하려고 예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막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막 고치려거나 애쓸 필요 없다. 그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개체 수가 조정되는 거다. 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전쟁 전쟁의 긍정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전쟁이 나서 뭐 수십만 수백만이 때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구 조절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러니
전쟁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로 확장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래도 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염병까지는 괜찮은데 전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 전염병과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전염병은 원래 야생에서 있었던 건데 음. 전쟁은 이제 사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점점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러려고 한 거니까 그거는 전쟁은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이런 노력을 할 필요 없다. 그 질병관리청 이런 거 없애자. 그냥 전염병이 돌면 죽을 사람 죽게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멈추게 된다. 그러니 굳이 예방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음, 그래도 음. 일부러 그렇게 백신 같은 거는 만드는 것보다는 음. 약간 집에서 예방하는. 그러면 백신 개발하지 말자. 그냥 네,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만 하면 된다. 네, 라고 승훈이 생각하는 거야? 네. 음.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준 어떤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데, 어? 인간의 그 건강권이라는 것들을 지켜주는 것, 생명권 건강권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리고, 그렇게 그 질병이 돌아왔을 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우선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것들은 너무 부정의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그것들을 예방하고 그 치료해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들이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음, 그래도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먼저 위협을 입는다고 해도 이제 음. 그렇다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백신 같은 거 주면 반발이 좀 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어떤 시각이 나왔냐면 어, 전염병이 인간들 사이에 이렇게 아까 뭐 코로나19 이런 게 도는 것들이 결국 인간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내보이기도 해. 즉,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점차 줄어들었고 그 결과 단위밀도당 특정 개체군이 과밀해져 전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른바 자업자득. 인간이 자초한 일이다.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이 책에서는 이제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발견을 했을 때 고통 치료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고 전파 방지에 힘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락사를 통해 고통을 줄여주거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락사가 뭔지 알아, 수구나? 네, 일부러 편안하게 보내주는 거. 일부러 편안하게 보내는 거. 근데 과연 그 안락사라는 분이 정말 편안하게 보내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살인을 그냥 이렇게 포장한 걸까? 좋게 포장한 걸까? 그런 그 부분에서 이런 동물들이 안락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돼?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저는 동의가 안 된다고 봐요. 어? 난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 왜? 왜냐면 동물도 생명인데 그 음. 동물의 이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건데 물어보지도 동, 않고 동물의 의사가 어떻게, 자기 이게 약간 동물한테 약간 뭐라고 해야 아, 되지? 어
너 죽고 싶니? 하고 음, 물어봐? 살짝 주사기를 들이대면서 아, 하면은 이제 인형을 깨꼬닥 한다고 해서 이제 뭔가 싫어하면은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이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른바 존엄사, 안락사를 허용할 거냐라는 그런 논쟁으로도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런 안락사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안락사 존엄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그 옆에서 그 사람의 죽음을 도와준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살인 방조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받게 돼 있어. 그런 점에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인다 말기 암 환자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말기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생존의 가능성도 없고 고통뿐이라면 그 스스로 그 뭐야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약물 뭐 요법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존엄사를 허용해 준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거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사람은 이제 자기가 원하면 이제 보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국은 좀 수근이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의사가 중요하다. 개개인의 뜻이. 네, 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논리들은 생명이라는 것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그것들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그거 안락사나 존엄사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 어? 그 사람에게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혼미한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할 때 그 사람이 안락사 존엄사를 원한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살해를 위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저는 그러면은 자기 의사 판단이 확실한지는 이제 살짝 이제 사람들이랑 음, 다른 거기 의사들이랑 살짝 심리 전문가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음, 물어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상담해보면. 자, 그렇지. 여기 보면 로드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0쪽, 111쪽에. 네. 자, 그래서 로드킬이 실제로 이제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로드킬이 로부터 그 뭐야 보호하는 방안, 동물들을 보호하는 방안,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 음, 음, 거기 그 동물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음, 그 시속 그 살짝 시속 제한을 걸어준다? 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드키 야생동물 출현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표지판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속도를 줄이거나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 어,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생태 통로라고 혹시 알아? 생태 통로라고 생태 들어봤어? 통로요? 생태 통로. 아니요? 생태 통로라고 해서 그 도로 밑에나 이런 데다가 구멍을 뚫어줘 가지고 그래서 그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도로 윗부분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구름다리 같은 걸 놔줘가지고 그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로드키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쪽, 128쪽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127쪽, 128쪽이요? 어,
127조과 8조에. 유리창, 어?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 어,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 그 새들이 실제로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도 있다는 거야. 음, 129쪽. 유리를 음. 사용하지 말자. 그렇지. 건축 기법에 있어서 유리 사용을 줄이자.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 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음, 129쪽에 보면 유리, 유리창, 유리창에 맹금류 무늬 스티커를 붙이자. 맹금류 무늬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여서 어쨌든 유리창이 있음을 이렇게 표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또 또 이제 거기 유리 청소를 안 해가지고 더럽게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그것도 뭐 방법이야? 그래. 또 129쪽에 홍필름, 반투명 필름 부착과 같이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하는 것을 막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외선을 그 새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반사 필름을 뭐 붙인다던가 뭐 등 타공 필름을 붙인다던가 반투명 필름 붙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그 새들이 유리창에서 부딪혀 갖고 죽는 어떤 그런 일들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편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들이 희생되는 그런 현실들을 고발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대안들을 또 역시 한꺼번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134쪽. 여기서는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물 때문에 이제 음, 새들이 많이 죽는다. 자, 근데 사실은 밭 그물을 왜 설치해? 야생동물들이 이제 좀 빼먹는 거는 도둑이 안 들어오게. 어, 그 멧돼지라던가 뭐 고라니라던가 이런 것들이 맨날 그 농작물들을 파헤치고 막 망치고 막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이 이렇게 밭 그물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제 이렇게 야생동물을 위협에 빠뜨린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안은? 음, 그물을 없애자? 뭐라고? 그물을 없애자? 그물 없애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이제 도둑이 되죠. 농부들이 야생동물, 뭐, 멧돼지나 뭐 이런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럼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괜찮아? 음, 그것도 안 되게 하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굳이, 뭐야, 135쪽에 굳이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그물을 설치하더라도 폐그물, 이제 다 쓴 그런 폐그물 같은 경우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폐그물 같은 건 아마 뒷정리로라도 깔끔하게 해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니까 야생동물이 를 위한다고 내가 그 폐기물을 걸어서 뭐 갖다 버리고 그거 다 힘들지 않냐. 도대체 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좀 좋게,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면 됐지. 왜 우리가 야생동물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러한 그 반론을 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반론에 대해서, 승훈이?
그래도 이제 야생동물이 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남을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음,野생동물이 뭐냐고 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배려를 그렇지. 좀 해야 돼. 계속 이 책에서 어쨌든 겉의 상황은 계속 바뀌어. 하지만 그 안에 결국 흐르고 있는 철학, 생각, 이것들은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어? 그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로서 동물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편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이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2, 163쪽에 보면 또 뭐가 나와? 160, 162요? 160, 162쪽, 163쪽. 덫에 걸린다? 어? 덫에 걸렸다? 어. 왜 그러면 여기 덫을 설치하는 거야? 쥐 같은 애들 오면은, 어. 네. 족제비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 닭, 기르는 닭을 채가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덫을 설치하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야생 동물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된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네. 어. 자, 그래서 이 책은 오늘 그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들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가 저기네, 현충일이네. 네. 그래서 수업이 없는데, 다다음 네. 주는 글쓰기거든. 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 1번, 원래 예정대로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 글쓰기를 한다. 1번. 2번, 아, 다음 주에 할 책을 그냥 글쓰기 이 하는 주 6월 6일 책을 6월 13일에 한다. 2번. 승우야 선택을 해. 2번이에요. 2번. 네. 글쓰기를 한번 건너뛰자고? 왜 아무래도 글쓰기 그게 낫지 않, 왜 글쓰기 힘들어? 아니, 준원이도 이제 읽어야 되니까 살짝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잖아. 준원이 배려 차원에서 넌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네. 어이구 야 감동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13일 날 안녕 바이칼 팁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소설책이다 소설책 안녕 바이칼 팁이라는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야생동물이 나오긴 하네. 그 책 갖고 그럼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훈이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